리얼 특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암기와 인출을 주제로 컨텐츠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AAIDD의 지적장애 정의, 그 중에서도 이제 5가지 가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합격생들은 이제 어떻게 암기하고 인출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쌤, 예, 첫 번째 가정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현재 기능성에서의 제한성은 그 개인의 동년배와 문화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입니다. 예, 이거 말 너무 어렵지 않나요? 뭔 예, 소리인지 맞습니다. 잘. 예, 진짜 뭐 현재 기능성에서의 제한성은 뭐 이런 말이랑 동년배와 문화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이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공부는 암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주요 키워드를 짚어내고 그 키워드의 의미를 안다면 암기는 또 저절로 따라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한번 이 부분을 좀 가정들을 한번 하나씩 뜯어보려고 해요. 자, 우선 현재 기능성에서의 제한성,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현재 기능성에서의 제한성은 지적 기능성과 적응 행동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 가정을 외울 때 이 예. 현재 기능성에서의 제한성이라는 의미를 앞에 있는 정의를 토대로 이해를 했군요. 예예. 이야, 그럼 정의와 가정을 묶어서 가져가 버리는 예예. 그런 인지적인 전략을 사용하셨고, 예예. 자, 그러면 이제 제한성이 이제 지적 기능성과 적응 행동에서 제한성을 말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개인의 동년배와 문화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이 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준호 한번 쳐줄까요? 그럼 왜 동년배와 문화를 고려해야 될까요? 왜?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예. 자, 이런 예시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지적장애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학생에게 뭐 음식점에 주문하기라는 적응행동 기술 중에 하나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었겠죠. 예, 얼마나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이 기술은 일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과연 쉬울까요? 그 학생들한테도 어렵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어떠한 제한성을 보려면은 그 학생의 동년배, 생활 연령이 같은 동년배와 좀 비교를 해보고 고려를 해서 제한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로 서술된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에 배치됐어요. 예. 이 경우 이 학생이 특수학급에서는 과대평가가 될 수가 있는 반면 그렇죠.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예. 구성됐으니까. 그렇죠. 예. 중학교 3학년이 포함된 통합학급에서는 이 학생이 예. 과소평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 경우 그 학생의 생활 연령을 고려한 그 환경에서 그 학생을 판단해야지 이 학생의 객관적인 제한성을 좀 판단하지 않을까. 생활 연령이라면 통합 학급. 그렇죠.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예시인데 이거 혹시 기출 문제에 있던 예시 아닌가요? 걸렸나요? 근데 기출만큼 정확한 예시도 없죠. 예, 맞습니다. 예, 기출을 근거로 해서 또 예를 이해해봤고, 그러면 문화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이 말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생각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온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학생의 식습관 문화는 한국의 식습관 문화랑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손을 이용해서 밥을 먹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적응행동상에서 유의한 제한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예, 실제 적응 기술에서 얘는 밥을 손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유의한 제한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일반적인 그런 환경의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됐어요. 됐어요? 네. 예. 왠지 고맙죠? 네. 예. 자, 그럼 두 번째 가정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타당한 평가는 의사소통, 감각과 운동 및 행동 요인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에서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네. 입니다. 타당한 평가. 왜 이렇게 고려해서 실시되어야 할까요? 타당한 평가는 지적 기능성과 적응 행동의 제한성을 검사하는 되게 객관적으로 검사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이어지네요. 정의와 1번 가정과 2번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예. 네, 그러네요. 예. 예. 이렇게 유기적으로 정의와 1번, 2번 가정이 연결될 수 있는데 2번에서 보면은 의사소통, 감각, 운동, 행동에서 차이뿐만 아니라 왜 문화와 언어에서 다양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만약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말이 한국 어휘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 예. 한글로 적혀 있는 지능 검사를 받았어요. 그거는 핸디캡인데. 그렇죠. 그죠? 네. 받았는데 그럴 경우 이 표준 편차 이하가 나왔을 때 이 학생에게 이게 타당한지 이 평가가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죠. 그죠? 네. 아주 불리하겠죠.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기출 냄새가 솔솔 나긴 하는데 또 들켰나요? 그렇죠. 예. 예. 최 쌤이 그 사례를 예시를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정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유통되는 그런 학문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와는 좀 다르게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보니까 문화와 언어에서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3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번, 한 개인은 제한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강점도 갖고 있다. 예.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말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현장에 가봐도 예. 학교 현장에 가봐도 그 학생이 지적장애 학생들이 되게 운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고요. 예. 자, 그 사회성이 낮다고 했는데 예. 사회성에서도 또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특정 능력 모두 전반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 특정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예. 다른 분야에서는 또 강점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 학생을 바라봤을 때는 좀 더 학생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렇죠. 예. 최쌤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가 생각나는데 예.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다운 증후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사성이 정말 밝아요. 예. 예, 그 정도 인사성만 갖춰도 사회생활 성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강점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럼 네 번째 가정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한성을 기술하는 중요한 목적은 그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예, 제한성을 기술하는 목적은 지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그 제한성을 기술해서 그 학생을 낙인 찍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네. 그 학생의 제한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완시켜 줄지 예, 그 노력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가정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개별화된 적절한 지원이 장기간 제공된다면 지적장애인의 생활 기능은 일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예. 네 번째 가정이랑 연결되죠. 예,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 지원이 그 개별화된 그 지원이 장기간 제공된다면 지적장애인의 생활 기능은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정이죠.
근데 이 5가지 가정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외우기 힘든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결한 거는 이 용어 현재 기능성에서의 제한성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문화와 언어에서의 다양성 예, 제한성을 기술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됐단 말이죠. 예. 그 전에는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막 달달달달 외웠어요. 예. 예. 외워도 문제가 뭐냐면 문제 적용을 못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는 이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